보행실기 제11강 중복장애인 및 노인 보행지도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네, 첫 번째 중복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각장애와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 중복장애인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행지도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는 현재까지도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장면을 보시면 그 유아를 위한 그런 방법처럼 지도사가 지팡이와 발달장애인의 지팡이를 함께 묶어서 어떻게 지팡이를 움직이면 되는지의 흐름을 알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아한테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발달장애, 이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그 지팡이를 양옆으로 움직이는지를 지도하는 데 용이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각 지체를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흰지팡이 이외에도 다양한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라든지 스쿠터라든지 아니면은 보행기, 목발 이런 지지용 지팡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보행지도사는 그런 개별 교육생이 사용하고 있는 보행 보조 도구를 이렇게 잘 고려해서 보행지도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 사용자입니다.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물을 미리 갖출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머리보호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으면 꼭 착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그런 발 받침대가 좀 다르죠. 일반 받침대는 굉장히 짧은 데 비해서 이 받침대는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보다는 받침대가 먼저 장애물에 닿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 장갑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손의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가락 끝이 지금 노출된 형태의 장갑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본인이 뭔가를 만지게 되는, 느끼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장갑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이러한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특히 연석이라든지 내림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런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자 블럭이라든지 다른 재질의 바닥재를 부착시켜서 휠체어를 사용할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내 보행의 경우에는 당연히 안내를 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독립보행을 염두에 둔다면 보행 경로를 말씀해 주시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가 잔존 시각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안내자가 굳이 이렇게 밀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팔꿈치나 이런 것들을 잡지 않고요. 안내자를 보면서 그 휠체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 사용자의 스쳐가기법입니다. 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스쳐가기법을 활용하게 될 건데요.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벽 쪽에 있는 그런 팔의 팔꿈치 등을 활용해 가지고 살짝살짝 스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긴팔 옷을 이렇게 입고 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흰지팡이 사용입니다. 흰지팡이의 사용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과 전동 휠체어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수동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지팡이를 사선으로 바닥에 이렇게 댈 수 있도록 휠체어와 지팡이를 이렇게 벨크로로 연결해서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각선법으로 지팡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실내에서는 이 방법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실외에서는 비교적 환경이 단순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서만 독립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좀 더디긴 하지만 휠체어로 이동할 경우에는 조금 가다가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지면 접촉 유지법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또 한 걸음 정도 가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의 가시성을 위해서는 휠체어 손잡이에 빨간색 자전거 기 이런 것들을 좀 부착하여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라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의 이런 그 이동 속도를 고려해서 흰 지팡이의 길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가 좀 빠른 경우라고 한다면 지팡이가 좀 길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면 접촉 유지법을 사용을 하되 지팡이의 호는 당연히 휠체어의 넓이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깨 넓이가 아니라 휠체어 넓이보다 좀 더 넓은 호로 그리면서 이동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워커 사용자를 위한 안내 보행입니다. 워커, 보행기라고도 하는데요. 안내자가 보행기 사용자의 팔꿈치를 잡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운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으로 턴할 때 우리가 잡아당기고 또 오른쪽으로 턴할 때 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그 워커 사용자와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를 미리 논의한 후에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로도 이렇게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지만 혹시 여기가 시끄러운 곳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논의를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커 사용자의 스쳐가기법입니다. 벽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한 좀 가깝게 이렇게 걷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팔꿈치로 벽을 부분 부분 접촉하면서 걷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지팡이를 사용한 법인데요. 이 워커 사용자가 대각선법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접이식 또는 안테나형 흰 지팡이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워커에 대각선으로 벨크로를 부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지팡이를 떼내서 본인이 확인해 보고 앞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지팡이를 한 손에 잡고 한 손으로 워커를 밀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쪽 다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손으로는 지면 접촉 유지법으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발 사용자의 경우입니다. 한쪽 또는 두 쪽의 목발을 사용하는 것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한쪽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사용할 경우에 안내법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안내자의 상박 부위를 이렇게 잡고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보다는 이렇게 힘이 조금 더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위에다 얹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의지하고 걸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잡는 방법이 좀 달라지죠. 그 위에서 약간 누르듯이 지그시 누르듯이 그 시각장애인의 이렇게 손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쪽 목발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안내법은 목발이 양쪽 모두 있더라도 한 손으로는 안내자의 팔꿈치를 잡아서 의지하게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위쪽에서 이렇게 약간 지그시 누르면서 의지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만 목발을 사용하면서 걷게 되는 이런 안내법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발 사용자의 지팡이법입니다. 한쪽 목발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지면 접촉 유지법을 하되 천천히 한 발 한 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양쪽 목발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쪽 목발로 최대한 의지하되 다른 한쪽 목발은 지팡이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맹인을 위한 보행 훈련입니다. 이 농맹인의 경우에는 보행 지도사가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뭐냐면 장애를 갖게 된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청각 장애가 먼저 생겼는지 아니면 시각 장애가 먼저 생겼는지입니다. 시각 장애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점자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라면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지문자나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이 점자를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다라고 한다면 점자 정보 단말기에 보시면 우리가 1, 2, 3, 4, 5, 6처럼 해당 점이 있거든요. 그 해당 점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하고 이 그 농맹인과 의사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등에다가 올려놓고요. 1, 2, 3, 4, 5, 6의 위치를 일단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14점, 뭐 4, 5, 6점, 뭐 1, 3, 5점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맹인의 경우에는요. 흰지팡이 보행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점 촉탁법보다는 이렇게 지면의 정보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지면 접촉 유지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흰지팡이를 사용할 때도 길이는 좀 더 긴 지팡이가 더 용이하고요. 왜냐하면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넓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포의 넓이의 경우에도 조금 더 넓게 폭을 그리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행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도 넓게 그다음에 어쩌면 보폭도 좀 더 넓게 아니면 이렇게 앞뒤로 넓는 것보다는 좌우로 약간 넓게 한 상태에서 걷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견 사용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말 대신에 수신호라든지 이렇게 몸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도록 지도받은 안내견을 배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복장애에 대한 보행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 노인 보행지도법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안내보행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보행은 이 중복장애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 위치를 선정을 하실 때는요. 안내자가 내가 왼쪽이 더 편하니까 오른쪽이 더 편하니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 노인이 어디에 청력 상실이 더 많이 왔는지 어디가 더 신체적으로 불편한지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노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 잡는 방법은 아까 이제 중복장애인처럼 이렇게 상박 부위를 가볍게 쥐듯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에서 지그시 누르면서 걷는 그 지체 중복장애인을 걷는 이런 방법과 같은 이런 안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은 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말로써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잠깐 멈춤으로써 그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보다는 노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로써 그 단서를 제공하는 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방향 전환이라든지 위치를 바꿀 때 그 일반적인 안내법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하게 되는 이런 그 역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래 노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역할보다는 안내자가 그런 역할들을 더 맡아서 하시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필히 난간을 잡도록 허용하고 또 지탱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혹시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지팡이를 대신 잡아주실 필요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팡이 보행을 하는 경우에 지지형 지팡이와 흰 지팡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위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위손으로 지지형 지팡이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 우위손이 오른손이다라는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지지형 지팡이를 잡으셔야 되겠고요. 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했을 때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지지형 지팡이를 잡으실 필요가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불편한 쪽에 아니면 우위인 이쪽에 이런 지지형 지팡이를 잡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손으로 흰 지팡이를 잡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흰 지팡이 기술은 이점 촉탁법이나 지면 접촉 유지법 모두 가능하지만 지면 접촉 유지법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런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 노인의 지팡이법으로는 더 이렇게 선호되는 지팡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지형 지팡이와 흰 지팡이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가 보행 전문가랑 함께 협력해서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선 자세에서 흰 지팡이가 먼저 앞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가고 지지형 지팡이와 더불어서 불편한 다리가 뒤에 이렇게 끌려 나가는,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고 있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지형 지팡이와 흰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 어떻게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흰 지팡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지형처럼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 지팡이를 통해서 높이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서도 몸을 지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오름 계단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림 계단으로 연결해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지형 지팡이보다는 오히려 난간을 잡고 오도록 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연이어서 어딘가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지형 지팡이와 흰 지팡이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각 중복 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 그리고 노인을 위한 보행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